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돈 되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확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2026년 9월 달에 학교가 지금 현재 개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또 제주도의 자율학교인 아이비 학교가 지금 현재 학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아이비 학군과 그 다음에 국제영어교육도시에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오는 이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토지 물건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생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세미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공지, 세미나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선착순으로 빨리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제주 알맞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 되는 방법을 누구나 다 빠르게 잘 아는 회원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세미나가 마감이 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2차 반가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합니다. 소수인원 선착순, 이번도 선착순 마감이 되겠고요.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창, 이 댓글 창에 보시게 되면은 신청서 양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로 빠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매주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할 예정이 되겠는데 선착순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매 물건을 분석을 원한다. 내가 입찰을 이걸 원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비전이 있는 토지인 건지 매물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내가 지금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내가 희망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세미나 인원을 소수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가 마감이 된다는 점 오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스컴에서 제주 제2공항 사항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용조용하게 제주도가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국토부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용하게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아주 순탄하게 가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주 제2공항 소식에 대한 최근 내용을 제가 같이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주 제2공항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과업 지시서가 이미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국토부가 이제 이러한 기본 설계를 할 업체들을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공사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 설계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져 있고요. 도급 계약은 29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기본 설계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항 건설에 대한 사회,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교통,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공항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본 설계를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활주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3,200m가 지금 한 개의 활주로가 있게 되겠고요. 평행 유도 라인이 이제 3,200m가 이제 두 개의 평행 유도선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에 대한 조사,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 분석 측량, 그 다음에 비행장 시설의 기본 설계,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 설계 시 검토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들을 기본 설계할 용역 업체를 2024년 12월 달에 지금 현재 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제 업체가 이제 2개의 업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는 이제 굉장히 뭐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공고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에 대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총 우리가 기본 설계 용역을 18개월로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개찰이 많은 그 업체들이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렇게 입찰에 참가를 했고요. 개찰하는 날은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기본 설계할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겠고요. 이 선정된 날로부터 18개월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기본 설계 용역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299억. 우리가 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산안이 사실 매년 책정이 됐지만 이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비로소 이것들이 입찰이 돼서 기본 설계 용역이 290억이라는 돈이 제2공항 사업에 이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은 3월 17일 날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은 우리가 기존의 사업 계획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해서 도민과의 어떤 상생 발전에 대한 연구 용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입찰을 지금 현재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달청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2025년 2월 21일 날 나온 공고가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뭐냐면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는 성산읍 일원이 되겠고요. 과업의 주요 내용은 제주 제2공항 연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주변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설계 용역하고 동일한 기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우리가 요 사업 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도시계획이 5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뭐죠? 우리가 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사업계획 내용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50%가 되겠고요. 도로와 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25%, 그리고 상하수도가 15%, 교통이 10%. 이 용역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공항에 대한 내용들이 또 25%.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질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윤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도와 이제 국토부 자체 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주 2공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행정 절차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도가 이제 발표한 공고문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 설계는 국토부가 지금 용역을 조달청 사이트에 지금 이제 올려서 3월 17일 날 기본계획 설계를 할 업체가 3월 17일 날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우리가 기본고시 이후에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산읍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2공항 그 주변 안에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가 확장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 매물은 지금 현재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정말 10년, 15년 전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돈 벌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난주 뭐 영상도 이렇게 보니까 뭐 댓글에다가 뭐 너나 사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삽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희 회사도 사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좋은데 남들이 할 때 악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제주 알맞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댓글을 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내가 확인을 하고 정리를 좀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경매 매물 정말 괜찮은 매물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IB 학교, 그 다음에 국제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군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집값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개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사실 학군이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서울 대치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정읍 일대가 영어교육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정뿐만이 아니고 뭐 한경면이라든지 뭐 안덕면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집가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매 매물 볼 것도 바로 이 주변에 있는 토지 매물인데요. 우리가 국제학교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제학교에 이제 4개의 이렇게 학교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국제학교가 지금 2025년도에 학교 평가를 종합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종합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을 집계해서 4개의 국제학교의 종합 점수를 매긴 결과 블랭썸홀 아시아 학교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89.3 100점 만점에 89.3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평가 지표는 100점 만점에 첫 번째 국제학교의 교육 목표가 10점이고요.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 방법이 20점,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10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40점, 만족도가 20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지금 이제 블랭썸홀 아시아가 89.3점을 이제 맞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평가 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부터 2024년 8월달까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교를 평가하는데 블랭썸홀 아시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5번째 국제학교가 지금 현재 2024년 3월 21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이 학교는 진짜 너무 좋은 학교예요. 뭐냐면은 폴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 이제 학교인데 이 학교의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스팀 교육 과정이에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문학, 예술을 더한 종합적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너무 멋있는 학교죠. 아이들이 이러한 우리가 스템 교육과정,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예술,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 다가갈 AI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AI 시대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스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창조적인 사람. 예, 인간의 이러한 창조적인 이런 것들은 AI가 쫓아갈 수가 없죠. 향후에는 언젠가 쫓아갈 수 있지만 걔는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은 정말 AI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교육하는 게 바로 폴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에서튼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5번째 국제학교가 2026년 9월 14일 날 개교를 앞두고 있다. 63학급이 되겠고요. 1354명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학생만 1354명이면 학부모 2명씩 붙이게 되면 약 5000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영어교육 도시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제 주택들이 바로 이 에서튼 이 학교에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짓게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5번째 학교가 이제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2개의 학교가 더 남았습니다. 이 2개 학교는 그 안에 대학교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 도시의 지금 현재 개발이 3분의 2 정도는 거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국제학교가 지금 현재 5번째 국제학교가 또 2026년 9월 달에 또 개교하는 것만큼 우리가 대정읍 일대, 특히 한경면, 안덕면 그 일대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말 학군의 중심을 갖고 있는 브레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3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학교보다 더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공교육에서 IB 학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IB 학교를 지금 제가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IB 학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스위스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 재단인 국제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1968년부터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 IB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교육은 뭐예요?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한 IB 시스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11개예요. 가마초등학교, 그 다음에 보목초등학교, 그 다음에 성산, 시흥초, 그 다음에 온평초, 그 다음에 장전초, 제주 북초, 토산초, 표선초, 풍천초, 한마음초등학교. 야, 굉장히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중학교도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표선고등학교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표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IB 학군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체가 다 IB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표선고 졸업했던, 작년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로 굉장히 많이 갔고,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또 아이들이 입학을 했다. 그래서 정말 이 IB 학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가 공교육에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싸게 국제 영어 교육 도시 아이를 보내지 않아도 이 IB라고 하는 이 교육 자체를 공교육에서 무료로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B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있는 학군, 특히나 표선이라든지 표선 지역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도 지금 현재 성산 중학교까지 지금 현재 표선고등학교가 표선 중학교까지 지금 현재 IB 학교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뭐 초등학교 1명 정도 이제 1년에 이제 제주도 분이 보내려면 약 5천만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교육 같은 경우에 IB 교육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교육비가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방과후 우리가 이제 가서 아이들 배우는 것도 다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표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말 이 IB 교육이 이제 얼마나 정말 유익하고 좋은지, 이러한 IB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지금 학생들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탐구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성찰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야, 아니 우리 아이를 공교육에서 이러한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교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무료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교육은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육인데 이거를 무료로 공교육에서 받을 수가 있다. 바로 어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건데, 표선 지역이 조금 표선 초중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표선 쪽에 또 한마음초등학교나 뭐 이런 또 가마초등학교, 표선 쪽에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성산 쪽에도 많이 있고, 성산 쪽에는 이제 뭐 몇 군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월 장전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에는 북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IB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정말 교육하고 싶은 그러한 정말 선진국의, 최고 선진국의 어떠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제주도에서 그것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하고 중학교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게 3개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6개의 교과군과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8개의 교과군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6개의 교과군과 핵심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을 DP 과정을 하게 되고, CP 과정 같은 경우에는 2개의 DP 과정과 핵심 과정 및 진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DP와 CP 과정이
과정에 고등학교 과정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IB 교육이 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IB 월드 스쿨이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거기에서 교직원들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학교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인증을 통해서 IB 월드 스쿨로 이제 인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학군이 이렇게 제주도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IB 학교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국제학교는 우리가 이제 연간 뭐 5천만 원씩 아이들 이제 그거를 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공교육에서 우리가 이렇게 IB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지도 보이시죠? 우리가 제주시 동지역에는 제주 북초등학교가 IB 초등학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월 지역에는 장전초등학교, 그 다음에 애월 중학교, 애월 쪽에는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래서 성산 쪽에는 시흥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 가 IB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성산 중학교가 IB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산 쪽에 이제 풍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IB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우리가 표선 쪽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초등학교, 그리고 표선 초중고,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유일하게 IB 학교로 된 데가 바로 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선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뭐 집을 찾기 위해서 사실 경매 물건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오늘 경매 물건 2건을 제가 추천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선 같은 경우에는 IB 학군으로 이미 지금 현재 다 완전히 완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 서울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는데 사실은 지금은 집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도시화가 커질 지역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성산 지역의 고등학교까지도 IB 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 개발과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학군도 굉장히 좋은 학군으로 발돋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은 초등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성산 쪽으로도 자리 잡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물건은 표선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매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 뭐 국제학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대정에 이제 위치하고 이렇게 있죠.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골고루 지금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서쪽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학군이 되어져 있고 애월이 지금 현재 장전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북초등학교는 이미 제주 동지역은 워낙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IB 학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북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IB 학교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1학년 입학한 학생들 정원이 한 반에 한 24명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3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IB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사실은 뭐 한 10명, 12명 이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인원이 좀 많이 있다. 왜냐면은 동제주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IB 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북초등학교로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픽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쪽으로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 표선과 그 다음에 성산 지역. 그래서 우리가 학군을 따라서 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들이 또 계속적으로 있으면 인프라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도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인프라가 증가해야 되는 이 3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곳을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그런 땅을 사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냐 이거예요. 안 사면 바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경매 매물 몇 개 뽑아놨습니다. 몇 개 뽑아놨는데 오늘은 이제 이러한 지역들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볼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매물은 성산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에 번호가 2420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그러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수산리 것만 먼저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산리 3693-3번지가 되겠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토지 매물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93-3번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우리가 요렇게 지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지속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 도로를 이렇게 잘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앞쪽에 이렇게 보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아스콘 도로가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좀 이렇게 잘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토지가 지금 현재 도로가 확장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693-3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떻게 되죠? 지목이 임야인데 어떻게 돼요? 농사짓고 있죠. 이런 땅이 진짜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93-3번지. 그리고 앞에가 지금 현재 지적상 우리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적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2.2가 소유자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소유자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그래서 앞에 국유지가 일부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토지가 도로에 확장돼야 되는 그런 예정된 내역이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지적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현황을 우리가 위성상으로 보니까 지목이 임야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그런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가 이제 입지적인 부분들로 왜 이 땅을 이제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위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성 말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체가 지금 어디죠? 중산간도로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 앞쪽에 지금 현재 도로를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이 도로를 왜 이렇게 확장을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용눈이 오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도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제2공항과의 이제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으로 들어가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지는 않은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지금 공항에서부터 바로 왼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지번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수산리 3693-3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매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공항하고의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하고의 거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제 공항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이제 공항인데요. 직선거리로 지금 현재 4.3m에 위치하고 있어요. 4.3m. 굉장히 먼 거리에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토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왜 이 앞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 자체는 뭐죠? 밑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세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을 왜 세팅해요? 아무도 없는데 왜 세팅해? 뭘 하려고 하니까 세팅하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주변에 우리가 국공유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공유지가 뭐가 있는지. 뭔가 개인이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제주도 내에서 무엇인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 그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현재 앞에 용눈이 오름을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해가지고 이 일대가 지금 현재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쫙 짜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대가 어떠한 산업군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로가 짝짝짝 짜겨져 있다. 거기를 관통하는 바로 그 위치에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진입을 해서 관통하는 자리에 어떠한 산업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택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가 지금 현재 3693-3번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에 지금 현재 감정이 됐냐면 4억 4,600만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본 토지를 우리가 한번 면적이랑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8평이죠. 계획관리구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8평인데 4억 4,600이 감정이 됐으면 평당 32만 원에 감정이 된 거예요. 평당 32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요게 신건입니다. 신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 물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기일이 지금 언제냐? 물건 1번이죠. 1번이 3월 18일 날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 기일이 3월 11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요 가격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요 가격으로 아무도 안 쓰겠죠. 32만 원부터 이제 감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30%가 DC가 됐을 때 이거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에 들어가도 진짜 괜찮은 매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2024 타경에 24205번 이 물건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된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땅,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땅에 뭐가 주변에 어떤 산업군이나 택지가 조성된다. 대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어때요? 좋죠. 좋은 거죠. 제주도가 뭐 개발을 하든 뭐 국토부가 개발을 하든 누가 계획을 하든 어쨌든 국공유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고 있는 여기 지금 중산간도로죠. 중산간도로에서 우리가 용론이 오름을 띄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지목이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더 좋다는 거죠. 뭐냐면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고 뭐 우리가 행위 제한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 토지의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 1398평입니다. 땅도 굉장히 커요. 이런 땅이 굉장히 좋죠.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토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고도 148m 문제 없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제한 계획관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경매로하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죠.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고요. 지하수 보존 4, 생태계 4-2, 생태계 5, 경관보존 4. 아무런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없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말고요. 다음번에 이제 길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산껏 물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사는 뭐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볼 내용은 뭐냐면은 수산이 2641-1번이 되겠습니다. 2641-1번. 요 물건은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감정 금액이 4억 1,600인데요. 지금 이제 유찰이 지금 돼가지고 3월 18일 날 2억 400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본 토지가 2641-1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이 2641-1번지. 수산리 2641-1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쯤에 뭐 국공유지 나머지 다 제가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제주 제2공항도 지금 이제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항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됐죠? 공항으로부터 지금 현재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2641-1번 수산리 2641-1번이 되겠고요.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공항 활주로 가장 시끄러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공항에서부터 어디 갔죠? 수산리 2641-1번지. 네, 아까 그게 잘못 졌죠? 제가 아까 봤던 거랑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아까는 그 위치가 아니고 수산리 2641-1번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2641-1번지. 그래서 요 물건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면적이 1000평입니다. 1000평.
토지가 이제 1000평이 되겠고 해발고도 98m, 그 다음에 임야고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물려져 있고요. 위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에서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임야예요. 임야인데 어떻게 되죠? 농사 짓고 있죠. 예, 농사 짓고 있고 시멘트 도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지적상 도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지적상 도로는 상당히 넓지만 현황상 도로는 시멘트 그냥 한 4m 도로 정도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현재 지목은 임야지만 농사를 일부 짓고 있는 그런 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토지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항에서부터 동쪽으로 지금 현재 거리를 따져봤을 때 소음피해 지역 활주로에서부터 전방 1.4km 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km 전방. 그러면 우리가 공항의 동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신도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바운더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 안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뭐 직접적인 영향권이 뭐 아니고서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밑에 수산동굴에 있는데 수산동굴에 지금 현재 2구역, 3구역에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3구역은 우리가 행위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구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3구역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구역은 뭐냐면은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수도만 연결이 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하, 최고 높이 12m, 경사를 12m 이하, 그러니까 지붕을 12m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평슬라브의 높이를 8m 이하로 이제 한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위 제한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만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의 영향권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264 하나 다시 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 금액이 지금 4억 1,600 그래서 41만원에 지금 현재 나와져 있었는데 지금 요게 유찰이 돼가지고 2억대로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당 20만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날짜가 3월 18일 되겠습니다. 3월 18일 날 3월 18일 날 2억 400부터 최소 구매액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평당 20만원 정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에 하면 반값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용에 대한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수산이 지금 현재 요 매물에 2024 타경에 4만화 00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해서 어떤 신도시의 개발 가능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을 우리가 배우라 하고 있는 지가상승에 가장 유력하고 있는 토지 경매 매물 두 건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아이비 초등학교, 아이비 학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산 지역의 이제 매물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산 지역 매물이 좀 몇 개 나와져 있는데 별로 이렇게 괜찮은 매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두 개 매물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아이비 학군에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자 하시는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의 타경에 924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토지가 표선이 79-1과 79-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의 감정 금액이 23억인데 지금 현재 떨어져서 11억 3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상세 조회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현재 뭐에서 두 번째에 3월 11일 날 11억 3천이 최저 가격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감정 금액이 우리가 평당 요게 지금 현재 평당 200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억 3천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평당 100만 원에 우리가 매입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지목이 전과 임야가 같이 있습니다. 이 번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 짓기는 좀 너무 아까운데 지금 뭐 표선 쪽에 뭐 마음에 드는 집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육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집들이 조금 다 좀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왜 저렇게밖에 지을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었던 집들은 너무 좀 식상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별로고요. 그래서 표선이 79-1번지인데 잘못했네요. 79-1번지. 네,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지금 그 학교 표선 초등학교랑 이렇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매물종합지도에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나와져 있었죠. 표선. 이렇게 표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매물이 지금 어디냐면은 표선이 79-1이라고 말씀드렸죠. 79-1.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표선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굉장히 가깝죠? 예, 직선거리로 학교까지 몇 미터냐? 예, 800m. 800m. 800m 이제 걸어가려면은 어떻게 되죠? 도보로 12분. 도보로 12분 거리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인데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79-1하고 79-3번지인가? 예. 하나는 임야, 그 다음에 하나는 지목이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보게 되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삼각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각형 모양이지만 표선 동서로를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선 그 안쪽으로 또 접하고 있는 이 해비치로 또 내려가는 이 토지가 아주 코너 땅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면적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총 면적이 1337평이 되겠죠. 1337평인데 우리가 감정금액이 23억 2천이 나왔어요. 그럼 평당 200만 원인데 지금 요번에 이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11억 3,800인 거니까 어떻게 되죠? 1337평이라고 했죠. 평당 100만 원에 우리가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 이게 감정금액이 200이면 시가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높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싼 땅 집 지으려고 안 사잖아요. 근데 지금 경매로서는 100만 원짜리 땅이면 내가 집 짓기에는 충분하게 좋은 땅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 좋잖아. 위치가 너무 좋고 학교도 도보로 12분 거리로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로 갈 수가 있으며 그 바로 위에 또 어떻게 돼요? 중학교가 또 바로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표선에서 내놓으라는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지목이 우리가 농지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농취증이 일단 있어야 되죠. 우리가 농취증을 우리가 발급받고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전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년 동안 연세 살면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2년 정도는 당연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가격적으로 너무 좋은 상태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일주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도 최소 150으로 지금 현재 밸류가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자체가 1137평이고 우리가 토지를 다양하게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업시설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앞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상업시설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상업시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 같은 경우에 면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앞쪽은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런 전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전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업시설로 쓰고 요 뒤쪽을 이제 주택으로 충분히 써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위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물건 2024 타경의 9244번 요 토지 경매 매물에 IB 학군에 원하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매물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3월 11일 날 입찰에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추천드릴 거는 또 표선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주택 매물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땅을 사서 집 짓는 게 너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로 보셔도 돼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사건 번호를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서 사건 번호가 2024의 타경에 321766번이 되겠습니다. 32176번.
3176번을 했더니 이제 표선리 2498-17번째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8억 4천짜리인데 지금 5억 8,900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역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어디냐면은 표선이에요. 표선리 2498-17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부터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우리가 일주도로를 따라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로 나와서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제 가야죠. 예, 2.9km. 그래서 우리가 도보로는 못 갑니다. 차 타고 애를 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타운하우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마을들이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게 일주동로, 그러니까 일주도로죠. 일주도로 좀만 나오면 일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앞에는 타운하우스를 이렇게 딱 해놓고 이 뒤에 이렇게 이제 좀 널찍하게 이제 나온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주택이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 앞에를 건축했던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432평이에요. 432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고요. 현재 주택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지 면적 433평에 1층이 47평, 연면적이 5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으로 구분된 단독주택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은 2017년에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정도 된 그러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제 뭐 위성으로 이제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집이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 앞에 이렇게 뭐 정원도 좀 이렇게 있고 이제 하긴 한데 집이 그렇게 뭐 비싸게 이제 할 것 같진 않은데 건축비 자체가 2017년이면 건축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감정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얼마에 나왔냐면 8억 4,200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8억 4,200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평이 전체 연면적이 59평이에요. 그럼 나누기 59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그 건축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평당 1,400만 원에 지금 현재 이게 감정이 된 거예요. 감정이 된 건데 실제 우리가 5억 8,900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누기 59평을 하게 되면은 평당 998만 원에 지금 이제 이거를 매입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뭐냐면은 집을 우리가 표선 지역에 이게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50만 원밖에 안 해요. 50만 원.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432평 곱하기 50만 원 하게 되면은 땅값이 얼마냐면 2억 1,600이에요. 그럼 건축비 우리가 한 뭐 700만 원 잡아요. 700만 원 해서 곱하기 아까 59평이잖아요. 59평이면 건축비 4억 1,300이에요. 4억 1,300 플러스 2억 1,600 하면은 얼마예요? 6억 2,900이잖아요. 6억 2,900, 내가 지어도 6억 2,900인데 이거가 지금 현재 다음번에 지금 현재 나왔을 때 5억 8,900이다. 그럼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더 떨어져. 더 떨어져서 사야지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일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3월 11일 날 이제 5억 8,900을 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월 11일 날 유찰됐고요. 3월 18일 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5억 이하로 사야죠. 5억 이하. 4억대로 사면 이 땅은 잘 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땅값만 치더라도 만약에 뭐 이거 지금 5억 8,900에서 30% 틀어진다고 하면은 4억 1,200이에요. 4억 1,200에서 나누기 얼마냐? 아까 432평이잖아요. 432평이면 95만 원이잖아요. 지목이 대지를 95만 원을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건축물도 2017년인 거니까 우리가 8년 된 건물인 거니까 못 쓰진 않을 거잖아요. 못 쓰진 않을 거니까 손해는 안 보는 거죠. 땅 95만 원을 사고 건축물은 그냥 얻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일을 3월 18일 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다. 3월 10일 날 들어가지 말고 3월 18일 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토지가 우리가 앞에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도와 사도가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왜냐면 공도만 우리가 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은 보세요. 국유지잖아. 다 국유지. 이거는 국유지인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국유지로 안 써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도로라는 거예요. 개인도로. 실질적으로는 도로는 이렇게 있지만 개인도로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 구분해서 개인 한번 쳐볼까요? 개인 한번 치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로인데 소유자가 개인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땅 파고 뭐하고 할 때 이 사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더 땅을 팔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이 집을 때려 부시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도로의 주인한테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실제 공도로 100% 접하지 않는 토지인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제 뭐 이 지역 자체가 뭐 주거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이미 다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리스크는 없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2017년에 건축했다고 하면 좀 세련되지 않게 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었을 때랑 실제 경매를 받았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지만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표선 쪽에 주택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을 관심 있게 보시고 세 번째 입찰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사건 번호가 지금 현재 2024 타경의 3217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경매에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교육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경매 매물을 보도록 할 텐데요. 사건 번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도시에 지금 현재 이 매물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20807이 되겠습니다. 타경 2024 타경에 20807이 되겠습니다. 대정읍 신평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정읍 신평리 991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감정 금액이 14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근데 떨어진 게 지금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기일 내역을 보니까 유찰이 지금 많이 됐죠. 유찰이 많이 돼서 3월 18일 날 우리가 5억 900 좀만 쓰면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평당 얼마에 저게 됐냐면 감정 금액이 평당 300이 됐어요. 왜냐면 이거 지목이 대지예요. 대지기 때문에 300이 됐는데 우리가 3월 18일날 5억 900원, 5억 1000만원 정도 쓴다고 하면 평당 100만원 조금 넘는데 이렇게 쓸 가치가 있는 그러한 토지다. 경매 매물이다. 한번 보세요. 신평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죠. 신평리가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쪽 바로 앞쪽에 되겠습니다. 앞쪽에 되겠고 우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앞쪽이 다 곶자왈이에요. 곶자왈. 예, 곶자왈인데 영어교육도시에서 우리가 1120번지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교육도시 신평리 그 곶자왈 지대에서 나오는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본토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로 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주택이 493평이에요. 토지가 계획관리고 지목이 대지고 1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건물값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면 그냥 좀 촌스럽게 졌는데 대지가 494평에 건축면적 87평이에요. 연면적 85평입니다. 세대수 1세대고요. 5개 주차대수 8대 2016년에 만들어져서 건축으로는 약 9년이 된 그러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령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제가 뭐 위성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집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되게 좀 싸게 졌다? 그래서 집이 좀 제가 봤을 적에는 건물에 대한 밸류는 뭐 거의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요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요게 지금 현재 뭐 집이 입구가 여긴가요? 이 집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집. 예, 이 집인데 이게 집이 그냥 뭐 1층으로 해가지고 뭐 안에는 얼마나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플랫하게 그냥 지어놨는데 앞뒤가 지금 현재 도로죠. 앞뒤가 이제 도로고 주변이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그냥 평야지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뒤쪽으로 하니까 집이 이제 이렇게 옆집이 뭐 통나무집이 하나가 있고요. 통나무집 바로 옆에 바로 이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건축이 그냥 되게 좀 저렴하게 진 것 같은데 안에 내부를 조금 수리를 하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땅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값은 그냥 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토지 모양이 굉장히 바르고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1120 대안로를 지금 현재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이 뚫리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길 뚫리는 데를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본토지 경매 매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접하자고 있는데 이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나오는 요 큰 도로가 지금 현재 무릉리 고자와를 관통을 해서 우리가 요 도로를 지금 현재 있게끔 되어져 있다. 1120을 지금 현재 교차로를 있게끔 앞으로 도로 계획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교통이 말도 못하게 좋아지는 거죠. 영어교육도시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큰 길 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꼴목꼴목으로 갈 필요도 없다. 근데 지금 현재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대안로에서 교차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영어교육도시로 충분히 이렇게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도로가 뚫리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무릉리 고자와를 뚫고 이 앞쪽으로 뚫린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사야지만 되는 핵심적인 이유고요. 지목이 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 면적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밸류 자체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물 타경 2024-20807번 그래서 우리가 3월 18일 날 5억 1000 정도만 써도 우리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진짜 거저 주워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주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 경매 매물까지도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IB 학교라든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에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제주도가 특히나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그래서 지금 투자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남들이 살려고 했을 때 산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주 알맞게 회원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 벌 준비를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인 거니까 이런 내용들 지금도 나는 답답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반값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3월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제주 알맞게 세미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오시는 분들 자체가 서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수 인원만 그래서 스타디처럼 계속적으로 하는데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시너지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을 때 같이 배웠던 나의 동기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올해 2025년에는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값부동산 투자 세미나 이게 참석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2025년에는 토지를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면 안 돼요. 이제 상반기에만 급매물이 있는 거지 좋은 매물은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에 빨리빨리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좋은 매물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제주 알맞게 오늘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제가 제주 알맞게 그 유료 회원분들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지금 유료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통화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까지 전화할까 알리고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회원분들 다 무척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쪽팔려 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잘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너무 창피해서 이제 말씀 못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벌고 잘 살려면 그런 거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면은 제가 우선적으로 이런 도움을 드릴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알맞게 유료 회원분들 힘을 내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에 내일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